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라면 평론가 지영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면 평론가 지영주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직업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라면을 먹어보고 소개하고 있고요. 라면의 인물, 단체, 명소 등을 취재해서 소개도 하고 역사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면 싫어하는 분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라면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라면이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는지 아시나요? 라면, 그 꼬불꼬불한 튀김면을 네. 맛있는 스프와 함께 끓여 먹는 거. 그러면은 일본식 라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 한국식 라면은 어떻게 다르죠? 저도 일본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먹으려고 일본 놀러 가본 적도 있어요. 일본 라면은 매운맛이 별로 없고 고운 국물에다가 그러고 보니까 면을 튀기진 않았네요. 일본에서는 라면의 용어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눠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스턴트 라면과 라멘을 그냥 퉁쳐서 라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라면이라고 했을 때 그 인스턴트 라면의 표준은 기름에 튀겨서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인스턴트 라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본에서 발명이 되었고 그 발명된 게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라면이라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생생우동도 그냥 라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좀 더 개발되고 나아가서 겉면이라든지 생면, 숙면까지도 라면의 카테고리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이 맛있는 라면들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1958년에 안도 모모오쿠라는 분이 치킨 라멘이라는 것을 발명하면서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일본식 라멘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라면이 전해진 거는 어떤 연유에서였을까요? 한국 전쟁 이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원조받는 밀가루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한 기업가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인스턴트 라면을 보고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한국의 식량 사정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자체 개발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려움에 맞이해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월님, 네.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양라면? 네, 맞습니다. 1963년에 삼양라면이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됐을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삼양라면을 만드신 분은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반응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비쌌습니까? 아니요.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게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 팔렸다는 건 맛이 없었다는 거 아닐까요? 맛도 사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에는 라멘이라는 음식이 이미 대중화된 음식이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색했어요. 네, 60년대 초반에 라멘이라는 음식은 아예 알지도 못했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마케팅을 해서 알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그 라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너무 안 팔려서 회사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운이 따라줍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 정책이라고 해서 쌀밥 대신에 잡곡을 먹고 밀가루 음식을 장려하는 이런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 음식으로 인스턴트 라면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삼양라면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신라면이 더 잘 팔리는데요. 신라면은 언제 등장했어요? 신라면은 1986년에 등장을 했고요. 삼양라면이 1963년에 나왔는데 네. 거의 20년 뒤에 이제 나왔죠. 23년. 그런데도 라면 하면 농심. 신라면. 그렇죠. 신라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농심이 삼양식품에 밀려서 만년 2위 기업으로 있다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80년대 완전 반전을 이끌어요. 너구리, 짜파게티, 육개장 사발면, 신라면, 안성탕면, 온갖 히트 상품들이 80년대 나오는데 그 중에 정점이었던 게 신라면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신라면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1등제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베스트셀러인데요. 2023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2등 라면이 뭘까요? 2등 라면, 안성탕면?
안성탕면 아닙니다. 그러면 진라면. 아, 비슷한데요. 진라면은 3등입니다. 아, 진라면이 3등이에요? 2023년도 오. 기준으로는 3등이고요.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요리사 바로 맞아요, 짜파게티. 저는 짜파게티를 라면의 범주에서 잠깐 비껴놓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1등이 신라면. 2등이 짜파게티, 3등이 진라면. 이게 오랫동안 판매되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맛있으니까. 4등은 뭔가요? 전 세계적으로 핫한 라면인데요. 떠오르시는 거 없을까요? 설마 불닭볶음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으로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는 익히대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선 1위가 아니고 4위밖에 못하는 걸까요? 불닭볶음면이 4위라는 게 사실 이거밖에 안 팔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으로 10위안을 살펴보면 다 30년 넘게 팔렸던 오래된 라면들이에요. 근데 불닭볶음면만 2012년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13년 정도 된 라면입니다. 그리고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순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별로 안 팔린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닭볶음면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맞아요. 해외에서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맵찔이거든요. 네. 신라면 정도까지는 땀 흘리면서 먹는데 불닭볶음면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인터뷰 전에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불닭볶음면 출시 초기부터 좋아하셨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매운 거를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네, 매운 걸 즐겨 하기도 하고요. 저는 신라면 자체가 그렇게 맵게 느껴지지 않는 편이어서 좀 더 차원이 다른 매운맛의 라면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불닭볶음면 출시 초기부터 네. 이거 될 것 같다. 네. 촉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평점을 매겨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불닭볶음면을 거의 만점을 주고 늘 소개를 했었어요. 이미 될 놈은 될 이유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평론가로서 전문적으로 분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닭볶음면은 사실 어떤 우연의 계기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삼양식품의 50년, 60년 라면 제조의 노하우가 결실을 맺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삼양식품 하시면 다들 라면을 떠올리시지만 원래 삼양식품은 온갖 식품들을 다 파는 종합식품 기업이었어요. 우지파동으로 거의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기 전까지는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간장, 고추장, 된장, 뿅류 온갖 식품들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래서 그 노하우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 불닭볶음면을 만들 때 맛있게 매운 소스를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간장, 고추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라면 기술과 접목해서 최적의 매운맛, 맛있게 매운맛의 소스를 개발을 해요. 처음부터 인기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고 매출도 별로 미미했었는데 라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먹어보고 나서 진짜 최고의 라면이다. 이런 극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이 라면은 최악의 라면이다. 이렇게 매운 걸 음식이라고 내놓다니 하는 평이 완전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영자는 이걸 그냥 사라지게 단종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단종되지 않고 이거는 히트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판매를 했고 버텨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당시 때가 유튜브가 막 부흥하던 시기였거든요. 전 세계 유튜버들이 이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알려졌는데 매운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먹고 나니까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맛있게 맵네? 라는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삼양식품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삼양에서 간장도 만들고 양념들을 만들면서 노하우가 불닭 소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한 기술력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소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매운맛을 강화시킨 소스라든지 매운맛 라면들은 엄청 많아요. 맞아. 근데 맛있게 맵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매운데 맛있게 맛있는 거. 매운. 그게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딱 이해를 하십니다. 왜냐면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맵게 나오는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고통스럽게 맵거나 그냥 매운 걸로 끝나는 거 한번 먹어보고 나서 맛없다 하고 끝나는 게 많은데 불닭볶음면은 거기에 특유의 커리 맛, 약간 카레 맛도 좀 넣고요. 생각보다 꽤 짜게 만들었어요. 매우면서 짜게. 근데 그 부분이 그 유탕면, 기름에 튀긴 면과 조합이 되면서 먹고 나서 중독성 있어 또 먹고 싶어 하는 이
N회차 구매를 갖다가 계속 믿고 아저씨들 입맛이잖아요. 맵고 짜고 느끼한 거. 그럴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한테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예전에 그 떡볶이, 매운 떡볶이 좋아했던 그 네. 여학생들 있잖아요. 네.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은 불닭볶음면을 다 편의점에서 즐겨 먹는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그 네. 매운맛 하나로 떡볶이계의 강자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이유군요. 네. 이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라면, 소위 K라면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K라면의 원조는 농심 신라면이 원조입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서도 신라면을 먹을 수 있고. 맞아요. 저 먹었어요. 컵라면으로 먹었습니다. 드셔보셨군요. 네. 역시 사월님 대단하십니다. 또 그 칠레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에 가셔도 신라면을 파는 매장이 있을 정도로. 거기 못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백두산 정상에서도 팔고 있고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신라면이 마트나 편의점 그리고 관광지에서 팔리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1세대 K라면의 원조였는데 네. 불닭볶음면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유럽 쪽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떠오른 질문인데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요. 짭 안 나왔나요? 인기가 좋다는 것은 카피한 라면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왔는데 특히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모조한 라면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이제 불닭볶음면을 중국어로 치면은 온라인 사이트에 대놓고 이런 모조품 라면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소송을 걸어서 계속 없애고는 있는데도 계속 출시가 되고 팔리고 있어요. 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정도를 넘어서 창의적으로 뺏긴 것도 있어요. 이건 두리안인가요? 네, 두리안 불닭볶음면도 있고요. 별게 다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크랜베리 맛, 불닭볶음면 크랜베리 맛도 있고, 우리나라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면 까보르 불닭볶음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비빔면 이런 제품도 대놓고 이렇게 카피하기도 하고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팔도 비비면 이렇게 모조품이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우리 K라면이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좀 더 특이한 라면들, 재미있는 네. 라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준비 많이 해오신 것 네. 같은데요. 한국 라면의 위상을 보여드릴 때 사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팍 느껴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 1위 기업, 세계 3위 기업인 인도미에서 한국 라면이라고 출시를 했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걸그룹 뉴진스를 광고 모델로 해서 전 세계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뉴진스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거고요. 와. 동남아시아 라면 회사들은 우리나라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해서 한국 컨셉의 라면들을 지금 전 세계에 팔고 있어요. 드셔보셨습니까, 이거? 네, 먹어봤는데 네. 좀 이제 우리나라 라면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네, 느낌은 다르고 약간 동남아식으로 해석을 하긴 했는데요. 한국 라면들을 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뭔가 굉장히 애국심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라면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원조 까르보 불닭볶음면이고요. 이게 니신식품에서 만든 UFO 볶음면인데 UFO 라면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엄청 유명한 라면이죠. 예. 그 브랜드에서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듯한 느낌의 라면을 출시를 했고 맛은 어떻든가요? 맛도 니신식품의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맛있게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원조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건 또 어떤 라면이 있어요? 해외에서 팔리는 불닭볶음면들을 다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팔리지 않는 3배 매운 불닭볶음면, 그리고 2배 더 매운 핵불닭볶음면, 양념치킨 불닭볶음면, 김치 불닭볶음면, 뭐 카레 불닭볶음면, 똠양꿍 불닭볶음면, 하바네로 라임 불닭볶음면, 미치겠다. 짜장 불닭볶음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라면이 출시가 되면 나중에는 멍멍이나 야옹이들 먹는 라면도 나오겠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와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반려견 라면 중에 우와. 대표 라면인데요. 안심댕면이라고 반려견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든 컨셉인데 반려묘를 위한 라면도 있고요. 와. 반려견을 위한 짜장라면도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사료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정확히는 라면으로 등록된 건 아닌데 라면 회사랑 협업을 해서 만들고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강아지랑 같이 먹어봤는데 사람들 입맛에는 간이 좀 안 돼 있어서 네. 맛이 좀 덜한데 강아지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갑자기 화면에 책이 생겼죠?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 라면 평론가 지영준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라면이라는 것이 그저 음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한편의 스토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라면의 역사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작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라면이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라면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한국의 라면 콘텐츠는 라면을 그냥 먹는 거 위주로 이제 콘텐츠가 소비가 돼요. 근데 저는 라면 속에 얽혀있는 수많은 라면 이야기와 역사를 누군가가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을 따로 리뷰를 할까 하다가 제목부터가 역사잖아요. 이 방대한 내용들, 대한민국 라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예 저자를 모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요, 일본 판권 수출 계약 맺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미리 읽어보시고 이 재미있는 라면 썰들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을 직접 섭외를 해서 작가님께 이야기를 부탁드린다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한다거나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제가 라면 완전 정복 블로그와 라면 정복자 피키 유튜브에 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다 소개를 해놨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띄워드렸지만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주소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오래오래 인연을 맺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지금 1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찬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전업 평론가로 활동한 지는 지금 2년째가 됐는데 강연이라든지 방송 출연, 집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생계 걱정 없이 라면 평론가로서 정직하게 라면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단 한 명뿐인 라면 평론가 지영준 작가님 소개해드렸던 라면의 역사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영준 라면 평론가님의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또 다른 작품 그리고 또 다른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의 아빠 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